원장님 최근에 인스타 스토리에 네. 강릉 모텔 파셨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드디어 첫 번째 건물로 엑시트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거 언제 사신 거예요? 22년도 말에 사서 23년도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파신 거예요?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월에 얼마 벌던 모텔이에요? 그거 비수기 기준 한 3,000에서 3,500 정도 나오고 성수기 때는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매출이 나오는 물건이었죠. 순수익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비수기 기준 2,000 정도 남았던 물건인 것 같아요. 그걸 왜 팔아요? 왜 팔았냐면 이제 그 물건에서 배울 걸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넘어간 겁니다. 모텔한테 뭘 배워요? 그 물건은 저한테 곳곳에 흐트러져 있던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모텔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모텔을 리노베이션 했을 때 매출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서울에 살면서 과연 원거리에 있는 강릉에서 자동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를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돈을 짝사랑했거든요.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 물건을 통해서 돈이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돈의 짝사랑을 끝낸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서 이제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팔고 최근에 또 성수동의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데 팔았냐라는 거에서 저도 자산이 형성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강릉에 쏟는 리소스라든지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자산이 커지면서 여기에 쏟는 리소스조차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을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다 강릉을 처음에 들어갈 때 아무도 저한테 이게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거기에서 너가 돈을 벌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확신과 불안감은 내가 해소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배웠어요. 정말 서울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강릉에 가서 서울 사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만 짓고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릉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기 전까지 50개가 넘는 강릉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가서 예약하고 직접 자보고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받는다고? 내가 이거보단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강릉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불안한 거 있잖아요. 혹시 내가 전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여기다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불안했던 부분, 예약이 안 들어오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에어비앤비를 많이 가봐도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예약이 괜찮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달래가면서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를 매입할 때 1,000만 원 벌어야지 2,0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들어간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300만 원 정도를 이 물건에서 벌어준다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에서 이제 3,000을 번 거죠. 얘를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엑싯을 해서 내가 다행히도 돈을 크게 벌고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사실 아예 안 했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 일단 내가 한 달 월급이 3,400인데 그 정도만 여기서 나와도 나 만족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가가지고 2, 3시까지 근무하고 받는 돈이 그 돈인데 여기서 그 정도 돈이 나오면 나 너무 만족할 것 같은데? 라는 진짜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해서 불안감과 확신을 내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서 첫 번째 완성했던 물건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배울 것을 다 배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매도까지 하게 됐죠. 생각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진 않으셨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1년 뒤에도 저는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전 제가 정확하게 1년 뒤에 성수동 건물을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더 멀리 얘기하면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호스텔 용도 변경하고 모텔까지 운영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우리가 1년 뒤를 모르고 2년 뒤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서 엑시까지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가능성이 있다.
배울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 금액대에 잘 매출이 나오니까 이제 팔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물건들도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다가구 건물도 처음에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단독 낙찰이었고 1억 이상 더 높게 쓴 상태였어요. 단독 낙찰인데 최저 가격보다 1억을 더 높게 썼어요. 저는 이 물건의 가치를 1억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를 다 수리하고 세팅을 맞추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50만 원이 한 달에 남는 물건이었거든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월급이 2, 300? 뭐 이랬을 때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다가구에서 월세로 250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1억을 더 싸게 샀던 비싸게 샀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월급만큼 이 다가구에서 돈이 나오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가구를 법인으로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법인으로 매입한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법인에 있는 주택한테 종부세를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는 물건에 종부세가 막 4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나 망했네 생각하다가 갑자기 에어비앤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도미 사업자를 내고 에어비앤비랑 단기임대를 돌리면서 250 나오던 매출이 600에서 800으로 매출이 올라갔어요. 다시 잘 됐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내 땅이야. 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가구까지 출입하는 그 진출입로를 펜스로 막고 갑자기 여기 내 땅이라면서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샀던 다가구는 맹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벌써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협의하고 협상해서 결국은 그 땅을 매입하면서 맹지를 탈출시켰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드디어 맹지 탈출했다 하는데 최근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매입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샀던 금액에 뭐 1.5배, 2배에 매입하겠다. 근데 저희 입장에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1억 높게 낙찰돼서 슬펐다가 그 다음에는 월세 세팅하고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종부세 때려받고 가슴이 아팠다가 그 다음엔 에어비앤비 세팅해서 매출이 올라가서 다시 좋았다가 길막 사건으로 펜스를 치니까 갑자기 안 좋았다가 길막까지 다 매입하고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서 맨날 팔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제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9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9년 전에 살 때 이 모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던 거죠. 그냥 한 거예요. 했더니 실행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 사람한테 결국 돈이 움직이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그리다 강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외도민이라는 걸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가구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저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가구 낙찰을 받아서 외도민이랑 단기임대 세팅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건 뭔지 정도만 가볍게 갖고 들어가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생각만 하고 실행 못 하시는 대부분을 보면 걱정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팔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기준이 돈이 아닌 배웠는가. 그러네. 배웠는가요? 왜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1000객실을 운영해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0객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게 딱 떨어져서 절대 안 돼요. 작은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로 분명히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긴 한데 돈은 어차피 벌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충분히 경험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1000객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운영 못 할걸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전에 앞전에 50객실, 그 다음에 100객실, 그 다음에 200객실, 400객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저한테는 다 필요한 경험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표라기보다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배웠는가가 항상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벌었나, 200만 원 벌었나, 300만 원 벌었나가 목표가 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가능성의 씨앗이라도 하나 봤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 그게 목표가 되면은 가벼워져요. 왜냐면 돈은 좀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배웠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의미를 줬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사실 실행의 개수에 따라서 성공은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진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최고의 건물이, 최고의 물건이, 최고의 작품이 나한테 와줘서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완벽한 무엇인가를 하길 바라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모자란데 이것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한 내 노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말 잘 안 하시겠네요? 괜히 했어. 절대 안 하죠. 그런 건 없어요. 괜히 한 건 없어요. 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했었어야만 했구나 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조차 내가 하지 않았다면 진짜 오늘 못했겠네? 오늘 이게 없었겠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삽질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때 힘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되지 괜히 했다는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배웠고 다음 단계에서라도 성공해서 저는 뭐든 벌었을 거고 만들어냈을 거니까. 저한테 부정적인 거를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뇌 용량이 없어요. 저는. 안 되면 어떡해요? 물론 그럼 뭐든지 넌 다 되냐?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다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다 돼요. 왜냐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인간의 이게 진짜 신비로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그런 일만 있어요. 이거 이러면 어떡해, 뭐 게스트가 들어서 불나면 어떡해. 그런 사람 꼭 불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어떡해. 하는 사람은 꼭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근데 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시지? 하면 그분한테는 그런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그쪽으로 모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생각한테 모이고 결국은 실행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근. 그 얼마 들고 시작하셨어요? 그리다 강냉이요? 3억이요. 그럼 지금 얼마에 파셨어요? 10억이요. 그리고 3년 동안 10억 벌었어요. 매년 매출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됐거든요. 들고 있는 동안 10억 벌었더라고요. 매출이 10억.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만 진짜 순수익으로도 10억 버신 거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안 봐도 돼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사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고 있고 하고 있죠. 그리다 강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가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건물을 사서 현금 흐름과 매도 차익까지 보려고 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무료 라이브에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하셔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행과 그리고 결정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 그 약간 첫사랑이에요. 정말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물건이었죠.